내려갈 때 보았네. 아름다운 꽃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치료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성 B형 간염 치료 목표 그리고 간세포암종 예방 전략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의 핵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들 B형 말고 A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과 같은 간염 바이러스는요, 세포질에 위치하고 있고요.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 핵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물이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완전 제거 어렵죠. 반면에 이제 A형 간염은 급성 간염으로 쉽게 치료될 수가 있고, 이제 C형 간염도 완치가 가능한 질환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D형, E형 간염은 진단이 어렵습니다. B형 간염의 진행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요, 5개의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면역 관용기, 면역 활동기, 면역 비활동기, 그리고 여기도 이제 면역 활동기인데요. 밑에 나와 있는 E형은 음성 면역 활동기, 그리고 S형은 소실기,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이 앞쪽에 면역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인지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간세포를 같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간에 염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 간세포 내에 있는 효소인 AST, ALT 이런 효소들이 나오면서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 시스템이 특별히 T셀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해서 면역 관용기란 말을 사용하고요. 이제 제거가 시작되었다 해서 면역 제거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이 항원이 양성이기 때문에 이 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이쪽은 이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가장 정확하게 쓸 수 이 용어가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 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네 번째 단계가 이 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면역 비활동기입니다. 면역 비활동기는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간 손상이 없는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인 면역 활동기인데,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와 이항원 음성 면역 활동기 때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면 간 기능 검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죠. 즉 간 손상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는 치료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약제들은 좋아서 이 시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혈액 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B형 간염은요, 만성 B형 간염은 대개 이제 1년에 약 3 내지 5%가 대상성 간경변증으로 진행하게 되고, 또 대상성 간경변증에 또 3 내지 5%가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1년에 그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성 간염에서 간세포 함종으로는 1년에 1% 미만인 반면에 간경변이 있으면 대상성 간경변은 이것도 그냥 외기 쉽게 1년에 한 3 내지 5%가 간세포 함종으로 진행하게 되고,
비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시피 5 내지 8%, 여기는 7 내지 8%로 되어 있네요. 간세포 함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간경변증이 오지 않으면 간세포 함종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간염 단계에서 치료하는 것이 간경변증을 막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간암종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세포 함종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이제 수술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간세포 함종이나 비대상성 간경변이 생겼을 때 이제 간이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한 비형 간염, 간 질환에 의한 사망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형 간염의 유병률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이건 2006년입니다. 2006년도에 소아에서 비형 간염의 유병률은 0.2%인데요. 지금은 더 낮아서 한 0.1% 정도 되므로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형 간염이. 반면에 성인은 여전히 높아서 1년에 성인은 그 유병률이 약 3% 정도 됩니다. 새롭게 비형 간염이 생긴다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비형 간염 환자분들이 지금은 치료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비형 간염을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비형 간염이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진행하면서 이제 간경변이 되고 비대상성 간경변이 되겠죠. 그러면서 간 관련한 사망률이랄지 간세포 함종이랄지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없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이 억제되면 간세포 함종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간 관련한 사망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원인의 사망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간 관련한 사건들이 줄어들게 되므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억제하는 것이 임상에서는 매우 중요한데요. 다행히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들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를 치료한 사람과 치료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을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40대, 50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40대, 50대에서 가장 암 사망률로서 그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것이 간암입니다. 그래서 40, 50대 가장 활기차할 때 간세포 함종으로 인한 사망 원인으로서 제일 높다라는 거. 그다음에 60대, 70대 사망 원인으로서 제일 높은 암종은요, 폐암입니다. 그 다음이 간암입니다. 놀랍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대장암입니다. 그러니까 40대부터 급격하게 간암의 발생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도 그러므로 40세 이후부터서는 1년에 2차례 상반기, 하반기 간암 검사를 하고 있죠. 간암 검사는 알파 피토 단백이라고 하는 혈액 검사하고 간 초음파 검사를 해서 간세포 함종을 조기에 찾아냄으로써 질환을 진행하기 전에 빠르게 처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원인으로서 원인으로서는 비형 간염이 가장 원인이 많고요. 그다음에 C형 간염은 일부 그중에서 간세포 함종 원인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 중국, 홍콩, 인디아 대개 B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원인인 반면에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간세포 함종의 약 70% 이상이 C형 간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되어 있죠. 여하간 우리나라는
만성 B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은 간암의 74%, 그러니까 약 간세포 함종 4분 중에 3분은 B형 간염 원인이 되어서 간암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 간세포 함종 사실 보고서 팩트 시트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간세포 함종의 그 조 발생률을 보면은 10만 명당 22명입니다. 10만 명당 21명이네요. 남녀 평균에서. 그런데 이 간세포 함종의 발생을 보면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세포 함종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간세포 함종의 원인으로서 2018년에 보면은 B형 간염으로 간세포 함종이 진단된 사람은 약 60%, C형 간염, 그다음에 알코올, 그다음에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에 의한 간세포 함종이 약 10%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B형 간염이 간세포 함종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간세포 함종의 환자 수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경향은 있지만, 근데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하게 C형 간염의 새로운 케이스가 C형 간염의 케이스가 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을 보는 건데요. B형 간염 바이러스 양, 이게 많으면 간세포 함종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이 역학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이름은 리빌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은 해가 지날수록 13년까지 이렇게 보았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간세포 함종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 카피까지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00 카피가 넘어가게 되면은 10만 카피, 100만 카피, 100만 카피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간세포 함종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을 측정하는 HBV DNA를 감소시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하는 도중에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될 때, 빠르게 정상이 될 때 간세포 함종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이제 홍콩에서 한 연구인데요. 엔테카비아하고 테노포비아, 그러니까 바라쿠르드하고 비리어드를 가지고 치료를 했었을 때 간 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돌아온 군, 간 기능 검사 정상 1 내지 2배,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2배 이상인 군, 이 3개의 군을 보니까 치료하고 빨리 이 간 기능이 정상이 된 군이 간암 발생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간 기능이 여전히 높은 군에 있어서는 간세포 함종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에 의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도 억제돼야 되지만 간 기능 검사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간세포 함종 발생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약제 간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 나온 그 베밀리드라고 하는 약제는 비리어드하고 비교한 비리어드 대비 간 기능 검사가 정상화되는 율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 기능 검사의 정상화와 간세포 함종의 발생을 보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치료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을 때 정상화된 군, 그다음에 이것이 정상화가 6에서 12개월 만에, 또 1 내지 2년 만에, 그다음에 2년 이후에도 간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군들을 비교해 보면 6개월 내에 간 기능이 정상화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들에 비해서 간세포 함종의 발생이 적습니다. 즉 치료할 때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되는 것도 간세포 함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대상성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항 바이러스를 썼었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간세포 함정이 가장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으로 적게 나오지만 간 기능이 정상인 군보다도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적게 검출되지만 ALT, 간 기능 검사 올라 있는 군에 비교를 해보면 여간에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면서 간 기능까지 높으면 가장 간세포 함정 발생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장 간세포 함정이 발생이 적습니다. 그래,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것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 항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게 되면은 간에 염증이 없어지면서 간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를 측정하는 HBV DNA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항원 양성 면역 활동기, 다른 말로 면역 제거기, 이 시기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이항원이 소실되거나 이항원 혈청 전환, 즉 이항원이 혈청되면서 이항원이 음성이 되면서 이항원이 양성이 되는 이항원 혈청 전환이 되면은 더 높은 치료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운이 좋으면 S항원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 진행에 의한 간 경변, 비대상성 간 경변, 간 세포 함정으로의 진행을 막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 이식을 막고 간 질환에 의한 사망을 막으면서 생존율을 늘리는 것이 B형 간염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항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는 소실이 잘 일어납니다. 하지만 S항원의 소실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약제로 치료했었을 때, 즉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를 가지고 치료했었을 때 S항원의 소실은요 2%, 3% 정도로 연구 기간 동안에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이제 보았을 때 S항원이 소실이 되려면 약 5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임상에서 보면은 효과가 매우 좋은 분들, 즉 DNA가 검출되지 않고 E항원이 소실돼 있거나 또는 처음부터서 면역 비활동기에 있는 분들을 B형 간염 표면항원 정량 검사를 해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0이 되는 데까지 약 50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S항원 소실이 되는 우리가 말하는 기능적 치유에 도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약제가 또한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TDF는 테노포비아 디소프로시엘 포마레이트라 해가지고 피리어드를 TDF라고 하는데요. 이 피리어드를 가져간 연구인 102-103 연구를 보겠습니다. 102-103 비리어드 연구는 같은 회사, 길리어드 회사의 헵세라하고 비리어드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1년째 보니까 이항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에서는 매우 높게 93%,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에서는 76%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헵셀에 비해서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조직 검사를 하면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하고 연구를 시작하고 약 1년째 한 번 더 조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5년째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페어드 바이옵시라고 하는데 이 페어드 바이옵시를 해서 비교를 한 것이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봅니다. 염증 괴사, 또 하나는 섬유화를 보게 되는데요. 염증 괴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높았는데 나중에 좋아진다는 건데 여기를 보면은요, 노델 스코어라고 하는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좋지 않죠. 높은 사람이 노란색과 이 연두색이 될 텐데요. 5년째 되면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노델의 점수 0에서 3점인 염증 괴사가 없는 상태가 점차 이렇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요, 거의 전부가 염증 괴사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할 때는 간 섬유화를 보게 되는데요. 간 섬유화가 많은 것을 간 경화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샤악 스코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보면 0점에서 6점까지, 그래서 5, 6점이 간 경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작 시점에는 5, 6점이 많은데요. 1년째 좀 줄어들고 5년째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째는요, 치료 시작 시점에서 간 경변이 있었던 사람 74%가 간 경변증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즉, 이샤악 스코어 5, 6점이 더 이상 아닌 사람이 4명 중에 3명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예전처럼 간 경변은 못 낫는 병입니다가 아니고요. 이제는 나을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직 검사로서 그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B형 간염에 의한 간 경변이 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했었습니다. 율리우스 시저가 갈리아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서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 해제를 하고 로마로 들어오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율리우스 시저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게 바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태가 바로 간 경변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간 경변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잘하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조직검사 결과처럼 4명 중에 3명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발에서 검출되지 않으면 no more cirrhosis입니다. 더 이상 간 경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 경변도 좋아지는 병이 된 것입니다. 제가 로마에 갔더니 로마 시청 뒤쪽으로 있는 이 곳을 우리가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데요. 포로 로마노를 쭉 걷다 보면 끝에 가서 많이 보던 건물이 나옵니다. 이 건물 많이 보셨죠? 저녁이라서 노을이 조금 이 건물에 비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이 전화기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 이름이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개선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것을 제가 사진으로 남겼는데요. 로마의 배꼽이다라고 적어져 있어요. 움빌리쿠스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 포로 로마노가 옛날 로마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이죠.